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보수가 분열되는 거가 일단 첫째일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수가 분열이 된다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지금 들떠 있을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정치 쓰레기들. 이 폐기 처분도 되지 않을 정치 쓰레기들,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이런 인간들이 누구보다도 좋아할 것이라는 게 우리를 더 분통 터지게 만드는 거죠. 이미 뭐 조국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 조국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2월 12일에 나올 예정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조국이 뭐라고 이번에 또 얘기했습니까? 국가가 지금 비상사태다. 자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어떤 계엄 선포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뒤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를 늦춰달라. 이따위 지금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뭐 개떡 같은 그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지가 뭔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발생한 이런 어떤 뭐 후폭풍이나 이런 것들을 지가 뭐 어떻게 이거를 컨트롤하겠다라는 겁니까? 지 본인 스스로가 지금 뭐 사실상 범죄자에 불과한 인간인데 뭐가 지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어떻게 뒷수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려 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케이스가 어떻게 됐고 보수의 케이스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사법부의 정의 실현은 끝까지 정시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돼야죠.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판사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불법적인 것이었다, 비헌법적이었던 것이다라고 비판하신다라고 한다면 판사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엄 선포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해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계엄 선포가 다 정리가 됐잖아요.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가결이 돼가지고 그거를 끝을 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상 상태로 돌아왔으면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로 정상 상태에 맞게끔 판결을 내려야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조국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늦춰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12월 10일 날 조국의 정치 생명은 끝장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끝장이 나야 되는 인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재명이죠. 계엄 선포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가 진짜 아쉽다라고 느끼는 게 뭐겠어요? 바로 지지난주 아니었습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 어떻게 됐어요? 1심에서 무려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때 환호성을 질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보수 우파 국민들이 드디어 저 진짜 저 잡스러운 것들이 정리가 되는구나. 저 민주당 저 작것들이 드디어 정리가 되는구나.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위증교사가 너무나도 예상하지 못하게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었잖아요. 왜? 바로 직전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집행유예가 나왔으니까. 선거법 위반이 1심에서 2년 가까이 걸렸지만 그때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2심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도 아니고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징역의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6개월만 기다리면은 이재명은 알아서 정리가 될 상황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만 있으면 2심 선고에서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 애들이 이재명을 가만히 두겠냐고요. 당연히 끌고 가가지고 바로 어떻게 정리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 선포에 대해 가지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더더욱 가슴이 아픈 것이죠. 6개월만 기다리지. 대통령 임기가 2년 6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6개월만 기다리지.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그 선고가 나오게 되고 알아서 정리가 될 거고 조국도 그 사이 이미 저기 뭐 들어가 있을 텐데 두 명이나 정리가 되는데 왜 12월 3일 날 계엄 선포를 했을까? 너무나도 우리가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게 뭐냐? 이번에 이제 그 여러분 그 윤석열 대통령 대선 기간 동안에 나왔던 얘기 중에 그 고발 사주 논란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조승연이었나 무슨 뭐 저기 그 희한한 여자 한 명 나와가지고 박지원이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고발 사주다 뭐다 막 터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전달했던 사람 중에 손중성 검사장이 있었는데 차장 검사가 있었는데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원래 같이 엮여 있었던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기소조차도 안 됐었습니다.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기소가 돼가지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2심에서 이게 뒤집혔어요. 유죄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힘들죠. 유죄가 무죄로 뒤집히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나 1심과 2심 같은 경우는 사실심이다 보니까 1심과 2심이 갖고 있는 뭐 증거나 검찰의 어떤 뭐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거기서 거긴데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거를 그리고 특히나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2심에서 무죄로 뒤집었다라는 건 대단한 지금 이제 결정인데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보니까 서울고법 형사 6-1부예요.
형사 6-1부인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부장판사님이 정재호 판사고요. 그리고 또 밑에 있는 판사가 최은정 ESL이라고 하는 판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시기에 왜 갑자기 손중선 지금 검사에 대한 얘기를 하냐? 우리 그 찌재명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6개월 있다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항소심 결과가. 그 항소심이 이번에 어디에 배당이 됐냐? 어디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을 이렇게 막 거창하게 드리니까. 맞아요. 형사고법 이번에는 서울고법 형사 6-2부인데 이 6-2부 같은 경우는 부장판사에 누가 들어가 있냐? 최은정, 이해슬, 정재호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아까 전에 6-1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정재호, 최은정, 이해슬 세 사람이었고요. 6-2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장판사 최은정, 이해슬, 정재호.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 손중선 검사에 대해 가지고 지극히 합당하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던 3명의 판사가 고지고대로 지금 누구를 맡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의 항소심을 맡게 된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의 정치세명이 나가리가 될 수 있는 선거법에 대해 가지고 형사 6-15 똑같은 지금 3명의 판사가 맡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재명이 형은 지금 재명이 형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얘는 지금 죽으냐 사냐 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일사천리로 막 끝내가지고 막 이렇게 따딱따딱 해가지고 빨리 조기 대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과연 정말로 이재명이 꿈꾸고 있는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재명이가 꿈꾸고 싶지 않은 악몽 6개월 있다가 선거법 위반해서 자기가 당선 무용이 빠르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대선 조기 대선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대선 전에 대법 확정 판결이 나가지고 자기가 나가리가 되는 거 그거랑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보수가 괴멸되는 시간 중에 뭐가 더 빠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가 나가리가 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빠릿빠릿하게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또한 마찬가지로 6인으로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거 그냥 진행을 시켜버려라. 그러나 문영배 재판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당초 헌재가 이런 식으로 6인이 돼서 마비가 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을 질타했던 장본인데 바로 문영배 재판관 아닙니까? 누가 도대체 헌재를 갖다가 마비시켜놨습니까? 민주당이 마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이제 와가지고 부랴부랴 뭐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라 그래가지고 한 명을 빨리 임명해달라? 그것도 우리가 임명 안 하면 그만이죠. 대통령은 지금 뭐 직무정지가 된다라고 치고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가 이제 그 권한대행을 맡는다라고 했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을 임명 안 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본인 스스로도 아예 그냥 사의를 표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권한대행 자체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누가 도대체 그러면 헌법재판관 일곱 번째 사람을 임명하게 되는 겁니까? 임명 아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총리를 새롭게 임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권한이 있어야 되는 대통령 자체가 직무정지가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또 총리를 임명하겠습니까? 이 모든 사태를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군 겁니까? 바로 민주당의 이재명의 찌재명인 겁니다. 아무리 이재명이가 살판 나가지고 지금 막 온데간데 막 싸돌아다니면서 막 웃음꽃이 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악수하고 다니겠죠. 나 지금 벌써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 대한민국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재명한테 내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재명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헌재 또한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시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엄은 끝이 났습니다. 계엄은 끝이 났기 때문에 정상 상태로 돌아온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게 될 겁니다. 6개월 있다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 마찬가지로 당선 무용이 나왔을 때 그때도 이 찌재명이가 웃고 다닐 수 있을지 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